김철중 씨. 괜찮아요. 사모님 천천히 하면 돼요. 월세 대신에 가능할까요? 제 이름은 강미주입니다. 올해 쉰둘이에요. 경기도 작은 동네에서 단독주택 하나를 운영하는 집주인이죠. 2층 본체에 혼자 살고 반지하는 월세를 놓았어요.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자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보험금 덕분에 경제적으론 여유로웠지만 돈이 외로움을 채워주진 않더군요. 황혼의 나이에도 사랑은 살아있습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것은 늦게 찾아온 사랑 이야기예요. 황혼연애 너와 나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선풍기를 틀어놔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였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안 들어왔네. 반지하 세입자 김철중 씨의 월세였어요. 벌써 3개월째 밀리고 있었죠. 처음 한 달은 바빠서 깜빡했나 보다 했어요. 2달째엔 사정이 있나 보다 넘어갔고요. 하지만 석 달째까지 밀리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가 봐야겠어. 저는 한숨을 쉬며 슬리퍼를 질질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따라 반지하로 내려가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왜 떨리는 거야? 월세 받으러 가는 건데 말이죠. 반지하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이었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누르려는데 안에서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확 풍겨오는 냄새 때문이었어요. 총각 냄새. 남자 혼자 사는 방 특유의 그 냄새였죠. 땀에 젖은 작업복 냄새, 빨래 덜 마른 세제 냄새, 그리고 진한 남성 체취가 섞여서 코끝을 확 자극했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냄새는 안 났거든요. 병원 소독약 냄새, 약 냄새만 나던 말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코를 파고드는 이 날것의 남자 냄새라니. 누구세요? 아, 사모님. 김철중 씨였어요. 방금 샤워를 한 건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흰색 러닝 셔츠 한 장에 헐렁한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놀라웠습니다. 러닝 밖으로 드러난 어깨가 제 얼굴보다 넓어 보였어요. 팔뚝은 제 종아리만큼 굵었고요. 거무스름한 피부에 툭툭 튀어나온 근육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택배기사라 그런지 온몸이 단단해 보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샤워하시는데 제가 방해했나 봐요. 제가 쭈뼛거리며 말하자 그가 황급히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하지만 그는 이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좁은 반지하 원룸이었지만 의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옷걸이가 전부였죠. 그런데 창문이 작아서 그런지 공기가 탁하고 무거웠어요. 남자 냄새가 방 안가득 차 있었습니다. 숨쉬기 힘들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불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지러울 정도로 자극적이었거든요. 월세 때문에 오셨죠? 철중 씨가 민망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네. 벌써 석 달째라. 죄송합니다. 이번 달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덩치에 비해 참 순한 목소리였죠. 사정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 너무 오래 밀리시면 저도 곤란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드릴게요. 그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큰 덩치가 제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이 묘하게 안쓰러웠어요. 그럼 다음 주까지 기다릴게요. 제가 돌아서려는데 그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사모님. 네. 쌀 한 포대 샀는데 계단으로 옮기기가 좀 그래서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쌀 한 포대요?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 큰 덩치가 쌀 한 포대를 못 옮긴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월세도 밀린 마당에 저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순 없었거든요. 어디 있는데요? 문 밖에 놔뒀어요. 철중 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쌀 포대가 문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20kg짜리였습니다. 이거 혼자 들기엔 너무 무거워서요. 그가 쌀 포대 한쪽을 들었습니다. 반대편 잡아주시면 같이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함께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제 힘으론 버거울 정도였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자꾸 중심이 흔들렸어요. 좁은 계단이라 두 사람이 나란히 오르기도 빡빡했고요. 그때였습니다. 제 발이 계단 모서리에 걸렸어요.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쌀 포대를 놓치면서 뒤로 넘어지려는 순간 철중 씨가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확 감쌌어요. 뒤에서 저를 받쳐주는 형국이었죠. 그런데 그 자세가 참 묘했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 그는 계단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제 엉덩이가 정확히 그의 가슴 높이에 닿아 있었거든요. 그가 넘어지는 저를 잡느라 양팔로 제 허리를 꽉 감싸 안고 있는 꼴이 된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제 얇은 원피스 너머로 그의 크고 뜨거운 손바닥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어요. 그리고 제 등 뒤에 닿아 있는 그의 가슴이 쿵쾅쿵쾅 거칠게 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는 10년 넘게 손도 안 잡고 살았어요. 낯선 남자, 그것도 저렇게 힘이 넘치는 젊은 남자의 체온이 제 허리에 밀착된 건 정말이지 수십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죠. 비명을 질러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단단한 팔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주는 기묘한 안도감, 그리고 아랫배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낯선 간지러움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남자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철중 씨의 거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아 등골의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때 그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치실까봐. 그가 얼굴이 붉어져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도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죠. 얼굴이 화끈거려서 터질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안 다쳤네요. 저는 허둥지둥 쌀 포대에서 손을 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방금 느꼈던 그 뜨거운 손길의 감촉이 허리에 문신처럼 남은 것만 같았어요. 쌀은 제가 알아서 옮길게요. 사모님은 올라가세요. 네. 저는 도망치듯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벽에 기대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강미주. 나이 쉰들 먹고 주책이야. 스스로를 다그쳐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손을 씻으면서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만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등을 감쌌던 그 뜨거운 팔, 허리를 꽉 잡았던 그 큰 손, 그리고 코끝을 스쳤던 그 진한 남자 냄새. 안 되는데.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솔직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은 텅 비어 있었죠. 남편이 죽고 나서 3년 동안 혼자 자던 침대였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자꾸만 반지하 남자의 그 덩치와 순한 눈빛, 그리고 제 몸을 감쌌던 그 악력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의 그 스킨십은 앞으로 닥쳐올 큰일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제가 다시 그 남자의 방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나는 몰랐어요. 이 남자의 냄새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어요. 저는 평소처럼 살려고 애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TV를 보다 졸고 저녁을 대충 때우고 3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자꾸만 반지하 쪽으로 시선이 갔거든요. 거실 창문으로 내다보면 반지하 작은 창문이 보였습니다. 밤이면 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철중 씨가 퇴근해서 집에 있다는 뜻이었죠. 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세일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들어왔으려나? 통장 앱을 열었어요. 역시나 입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또 안 들어왔네. 하지만 이상했어요. 짜증이 나야 정상인데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내려가야 하나?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평소엔 대충 묶고 다니는데 오늘따라 신경이 쓰이더군요. 립스틱도 발랐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죠.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뻔했어요. 그 남자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철중 씨가 퇴근하기 전 시간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반지하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한참을 기다렸는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역시 없구나.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철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사모님. 뒤돌아보니 철중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머, 비 맞으셨어요? 아, 배송 중에 스프링클러 터져서요. 그가 머쓱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철중 씨의 작업복이 물에 흠뻑 젖어서 몸에 쫙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회색 작업복 셔츠가 피부에 밀착되면서 몸 윤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넓은 어깨, 두툼한 가슴, 단단한 복부, 숨 쉴 때마다 움직이는 근육의 결까지 다 보였어요. 저는 눈을 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월세 때문에. 겨우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번 달도 좀. 철중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사모님,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그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또 그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총각 냄새. 지난번보다 더 진했어요. 젖은 옷에서 풍기는 땀 냄새와 섞여서 더 강렬했죠. 잠시만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철중 씨가 서랍에서 마른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젖은 작업복을 벗기 시작했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젖은 셔츠가 벗겨지면서 드러난 그의 맨몸을 보고 말았거든요. 물기에 젖어 반짝이는 구릿빛 피부,
단단하게 다져진 가슴과 복근. 택배 상자를 매일 수백 개씩 나르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걸까요? 죄송해요. 옷이 너무 젖어서. 철중 씨가 황급히 마른 티셔츠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강미주, 정신 차려. 넌 쉰둘이야. 하지만 제 심장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자, 커피요. 철중 씨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작은 책상 의자에 앉았어요. 철중 씨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좁은 방이라 무릎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죠. 저기, 철중 씨. 네, 사모님. 월세는 언제쯤? 다음 주까지는 꼭 드릴게요.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로 대신하셔도. 정말요? 철중 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네. 집 수리할 곳도 있고 정원 정리도 해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가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와주실래요? 당연하죠. 철중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순수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철중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사모님. 네,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눈빛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이. 자꾸 생각나요. 네, 밤에도 낮에도. 사모님이 자꾸 떠올라요. 철중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송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 생각나요. 제 손에 들린 커피 컵이 덜덜 떨렸어요. 저기, 철중 씨, 제가 이상한가요? 나이도 20이나 차이 나는데. 안 돼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전 52이에요. 당신 엄마 뻘이라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철중 씨도 일어섰습니다. 좁은 방에서 두 사람이 마주서니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전 사모님이 좋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그만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과부예요. 남편 죽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사모님도 사람이잖아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도망치듯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사모님, 뒤에서 철중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후다닥 올라가 2층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20 어린 남자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저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미주, 정신 차려.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자꾸만 철중 씨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사모님이 자꾸 생각나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사모님이 좋습니다. 안 돼. 안 돼.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철중 씨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주말 철중 씨가 집 수리를 하러 오던 그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우리 둘의 거리가 위태롭게 좁혀지리라는 것을 그날 나는 몰랐어요. 이 남자의 고백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주말이 왔어요. 철중 씨가 집 수리를 하러 오기로 한 날이었죠.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다고 했어요. 비가 오려나? 창밖을 내다보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가슴이 쿵하고 뛰었어요. 문을 열자 철중 씨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부터 고칠까요? 2층 화장실 수도꼭지 좀 봐주시겠어요? 철중 씨는 2층으로 올라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손이 떨려서 물을 흘릴 뻔했죠.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철중 씨가 내려왔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고마워요.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가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목이 말랐는지 단숨에 들이켰죠. 그때였습니다. 천둥이 쿵하고 울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 오네요. 그러게요. 철중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장마 시작이라고 하던데 많이 올 것 같아요. 비는 순식간에 거세졌습니다. 폭우였어요. 1시간, 2시간.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철중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그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일어났어요. 사모님, 반지하로 물이 들어오고 있대요. 옆집 아저씨가 연락 주셨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급히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물이 철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에 물이 5cm는 차 있었습니다. 이런. 철중 씨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짐부터 옮겨야겠어요. 저도 슬리퍼를 벗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침대 위로 짐 올려요. 우리는 바닥에 놓인 물건들을 허겁지겁 침대 위로 옮겼습니다. 1시간쯤 정신없이 움직였을까요? 옷이 땀과 물에 흠뻑 젖었어요. 휴! 철중 씨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저도 숨이 가빴어요.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불편했죠. 사모님, 옷 다 젖으셨네요. 철중 씨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또 천둥이 쿵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철중 씨가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모님, 제 옷 좀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옷장에 큰 티셔츠 있어요. 철중 씨가 옷장을 열어 큰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고마워요. 저는 티셔츠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티셔츠를 입었어요. 제게 너무 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철중 씨의 냄새가 났어요. 그 익숙한 남자 냄새. 화장실에서 나오니 철중 씨도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네. 비가 너무 세요. 지금 밖으로 나가시면 위험해요. 창밖을 보니 정말 폭우였어요. 천둥 번개까지 쳤죠.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철중 씨는 바닥에 앉았어요. 좁은 방, 둘만의 공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비 오는 소리만 들렸어요. 사모님, 철중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 말 생각해 보셨어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사모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철중 씨, 전 진심이에요. 그가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어요. 나이 차이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사모님이 좋아요. 그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전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철중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전 사모님이 제일 예뻐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그가 한 손으로 제 뺨을 감싸했습니다. 따뜻했어요.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 사모님도 저 싫으세요? 그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싫지 않았거든요. 아니, 좋았어요.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철중 씨가 제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10cm, 5cm. 그의 입술이 바로 눈앞이었어요. 사모님,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쿵쾅쾅쾅.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2cm까지 가까워졌을 때, 철중아.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반말이었죠. 그 순간 철중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모님, 그가 저를 꽉 안았어요.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밖에서는 천둥이 울고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품 안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새벽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넘어버린 밤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어디지? 순간 당황했다가 이내 기억이 났습니다. 반지하 철중 씨의 방. 고개를 돌리니 철중 씨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이불도 덮지 않은 채였죠. 저는 침대에서, 그는 바닥에서 밤을 보낸 겁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어요.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죠. 몇 시지? 핸드폰을 확인하니 아침 7시였습니다. 철중 씨가 뒤척이며 눈을 떴어요. 아, 사모님. 잘 주무셨어요? 네. 철중 씨는 바닥에서 자느라 힘들었죠?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그가 일어나 몸을 쭉 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배고프시죠? 제가 아침 만들어 드릴게요. 아침을요? 네. 라면 끓이는 거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철중 씨가 작은 인덕션을 꺼내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에 라면 끓는 냄새가 퍼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를 보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자, 됐어요. 철중 씨가 냄비를 가운데 놓고 젓가락 2개를 건넸습니다. 같이 먹어요. 네. 우리는 하나의 냄비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단순한 라면이었지만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었죠. 다행이네요. 철중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하루 같이 보내실래요? 네. 제가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사모님도 할 일 없으시면 같이 산책이라도. 망설여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요? 철중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라면을 다 먹고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공기가 상쾌했어요. 풀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어디로 갈까요?
저 뒷산 오솔길 있잖아요. 거기로 가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어요. 새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죠. 한참을 걷다가 벤치가 나왔어요. 여기서 좀 쉴까요? 그래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모님, 네.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철중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세요. 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고등학교 때였어요. 교통사고였죠. 철중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친척집 전전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했죠.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외로웠고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자친구도 사귀어 봤어요. 근데 다들 떠나더라고요. 왜요? 가진 게 없다고요. 집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철중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사랑 같은 거.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사모님을 만났어요. 철중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은 달라요. 저를 사람으로 봐주시잖아요. 당연하죠. 철중 씨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택배기사, 그냥 물건 나르는 사람 정도로만 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사모님은 제 눈을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커피도 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그게 좋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가치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철중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도 외로우시죠? 네. 혼자 사시잖아요. 3년 동안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3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보험금 받았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은 없었죠. 사모님,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무서웠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커 보였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근데 철중 씨가 반지하에 온 뒤로 좀 나아졌어요. 밤에 불빛이 보이면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모님, 철중 씨가 저를 꽉 안았어요. 이제 안 외로우셔도 돼요. 제가 있잖아요.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상관없어요. 전 진심이에요. 고마워요, 철중아. 또 반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자연스러웠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세요. 철중 씨도 들어가요. 네. 현관 앞에서 우리는 마주 섰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철중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내일 또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철중 씨가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고요. 방에 들어와 창밖을 내다봤어요. 반지하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고 철중 씨의 전 약혼녀가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날 나는 몰랐어요. 이 따뜻함이 곧 시련을 맞이하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어요. 철중 씨와 저는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2층에서 저녁을 먹거나 반지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데 계산대 앞에 동네 아줌마 2명이 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기 봐.
저 집 과부, 보험금 많이 받았다는 집? 제 뒷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게. 근데 요즘 반지하 총각이랑 붙어 다닌대. 에이, 설마.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진짜래. 옆집 사람이 봤대. 밤에 2층에서 같이 있는 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과부가 젊은 남자 꼬셔서 뭐 하려는 거래? 보험금 있으니까 남자 밝혀졌나 보지 뭐.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슈퍼를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나 봐요. 52 과부와 32 총각. 20살 나이 차이. 보험금 많이 받은 집주인과 월세 밀리는 세입자.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가? 핸드폰이 울렸어요. 철중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예요.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저기, 철중 씨. 네,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모님도 저 좋으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럼 됐어요.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철중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뵐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밖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가니 반지하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가죽 재킷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죠.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힐끔 쳐다봤어요. 누구긴 누구예요. 철중이 약혼녀예요. 약혼녀요? 네. 한수진이요. 그때 반지하 문이 열렸습니다. 철중 씨가 당황한 얼굴로 나왔어요. 수진아, 왜 왔어? 왜 왔긴? 오빠 보러 왔죠. 한수진이 철중 씨에게 달라붙으려 했습니다. 철중 씨가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 헤어졌잖아. 헤어진 거 아니에요. 오빠가 일방적으로 연락 끊은 거지. 1년 넘게 안 봤어. 이제 그만해. 싫어요. 난 오빠 없으면 못 살아. 한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다시 시작하자. 응? 그녀가 철중 씨 팔을 붙잡았습니다. 철중 씨가 팔을 뿌리쳤어요. 안 돼. 이제 그만해. 왜요? 다른 여자 생겼어요? 한수진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설마, 이 아줌마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 나 사모님 좋아해. 철중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쳤어? 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말 조심해.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20살 차이잖아. 상관없어. 돈 때문이지? 보험금 많이 받았다며? 한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는데. 돈에 눈이 멀었구나. 그만해. 철중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철중 씨, 저 들어갈게요. 사모님, 혼자 해결하세요. 저는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한수진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역시 안 되는 거야.
나이 차이 20살. 과부와 총각. 집주인과 세입자.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전 약혼녀의 비웃음. 우리 사랑은 너무 많은 적과 싸워야 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중 씨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잘 해결할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사랑해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한수진이 택시를 타고 떠나고 있었어요. 반지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철중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그날 나는 몰랐어요. 이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아니면 갈라놓을지. 한수진이 다녀간 후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철중 씨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핸드폰 화면엔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찍혀 있었죠. 문자도 계속 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제발 연락 주세요. 사랑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는 게 맞아. 우린 안 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동네 반상회가 있는 날이었죠. 저는 가기 싫었지만 반장님이 꼭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반장님이 회의를 시작했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저에게 향했거든요. 다들 알고 있구나. 손이 떨려서 물컵을 들 수가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일어서려는데 옆집 아줌마가 다가왔어요. 미주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반지하 세입자랑 자주 만나시죠? 목이 막혔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켰죠. 동네가 좁아요. 다 보여요. 아줌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주 씨, 나이 생각 좀 해요. 52면 손주 봐야 할 나이 아니에요? 가슴이 꽉 막혔어요. 그 총각 32이라며? 엄마랑 아들뻘이잖아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회관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댄 채 숨을 헐떡였어요. 못하겠어. 이렇게는 못 살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철중 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중 씨, 우리 그만 만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안 돼요. 못해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려갈게요. 안 돼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철중 씨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사모님, 문 열어주세요. 저는 문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문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하고 있었죠.
철중 씨, 네, 사모님. 가세요. 제발. 싫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도 그래.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철중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안에서는 제가 흐느끼는 소리만 났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철중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뭐라고요? 일주일 안에 제가 해결할게요. 동네 사람들, 수진이 전부 다.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랑해요, 사모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일주일.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반지하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철중 씨라면 정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철중 씨가 놀라운 결단을 내리리라는 것을요. 모든 것을 걸고 저를 지키겠다고 나서리라는 것을. 그날 나는 몰랐어요. 이 남자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철중 씨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죠. 반지하 창문엔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는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는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혹시 철중 씨일까? 문을 열었어요. 철중 씨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사모님,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철중 씨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수인 란에 김철중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이 집이요. 제가 살게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이 얼마인데? 3억이요. 알아봤어요. 철중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통장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그가 핸드폰을 건넸어요. 통장 잔액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억 5천만 원. 어떻게? 택배기사가 5년 동안 모았어요. 월 500씩 저축하고 보너스 다 모으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기숙사 살면서 밥값 아끼고 옷 안 사고 술 안 마시고 그렇게 모았어요. 왜? 결혼 자금이었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집 사주려고. 철중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모님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진명에 제 걸로 바꾸고 사모님은 여기서 평생 사세요. 주인으로. 미쳤어요? 이게 당신 전 재산인데. 괜찮아요. 전 또 벌면 되죠.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 집 제 거니까 누가 뭐래도 상관없죠. 철중아. 그리고 이것도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어요. 결혼해요, 사모님. 아니, 미주 씨.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나이 차이 20살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전 미주 씨 없으면 못 살아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랑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철중아. 그의 품이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울먹이는 제 목소리에 철중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제 울지 마세요. 그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앞으로 평생 웃게 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도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키스였죠. 그가 저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저도 그의 등을 끌어안았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가 입술을 떼고 제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미주 씨, 응, 오늘 저랑 같이 있어 주실래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볍게 깃털처럼요. 계단을 올라 침실로 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커튼 사이로 석양이 비쳐 들어왔어요.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였죠. 사랑해요, 미주 씨. 나도. 사랑해, 철중아.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느꼈습니다. 50대 과부와 30대 총각. 나이 차이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을 뿐이었으니까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철중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응.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바보. 당연히 안 하지. 저는 그의 품에 파고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그래. 시작이야.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도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집 명의가 철중 씨로 바뀌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저는 이제 세입자였죠. 하지만 실제론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철중 씨는 반지하를 비우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슈퍼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집에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철중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미주 씨, 저기 봐요. 철중 씨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주황빛과 붉은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죠. 예쁘다. 미주 씨만큼은 아니에요. 그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요, 철중아. 저도요. 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진달래가 분홍빛으로 피어났죠. 철중 씨는 주말마다 정원을 가꿨어요. 땀을 흘리며 풀을 뽑고 꽃을 심었습니다. 미주 씨, 이거 봐요. 튤립 나왔어요.
그가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아.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옆집 아줌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주 씨, 몸이 굳었어요. 또 뭐라고 할까봐 긴장됐죠. 저기, 미안해요. 네, 지난번에 심하게 말한 거, 미안해요. 아줌마의 얼굴이 미안해 보였습니다. 보니까 철중 씨가 진짜 미주 씨 아끼더라고요. 제가 오해했나 봐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괜찮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면 되는 거지. 아줌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철중 씨에게 말했어요. 옆집 아줌마가 사과하더라. 그래요? 다행이네요. 응.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아. 철중 씨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다 괜찮아진다고. 맞아.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나와 평상에 앉았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죠. 미주 씨, 응? 후회 안 해요? 무슨? 저랑 결혼한 거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보. 당연히 안 하지. 나이 차이도? 그것도. 철중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랑해요, 미주 씨. 나도 사랑해, 철중아. 별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52세와 32세, 20년의 나이 차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꽃향기가 실려왔죠. 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강미주예요. 올해 52, 20살 어린 남자를 사랑하게 됐죠. 미쳤다고들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50대에도 가슴은 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연의 너와 나였습니다.